자, 아이폰만 계속 사용하다가 이번에 저처럼 갤럭시 폴드 8으로 넘어오신 분들 계시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선택이 어려울수록 심플하게. 네, 반갑습니다. 심플입니다. 여러분들도 폴드8 다들 받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크림 색상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이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진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어찌됐든 저는 항상 메인폰으로 아이폰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좀 울트라를 구입했을 때 메인폰으로 좀 갤럭시를 써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에 적용에 실패하고 쓰면 쓸수록 아이폰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이폰으로 돌아왔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폴드8을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는 완전히 메인폰을 갤럭시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이번에 이 폴드8 때문에 굳이 애플에서 갤럭시로 넘어오신 분들 정말로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처음 받아서 써보면 막 화면도 막 펴보고 막 이것저것 사용하다 보면 기능은 정말로 많은 것 같은데 뭐 어디서부터 만져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너무 속상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폰에서 이번에 이 폴드8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정말로 공감하실 만한 꿀팁 같은 설정 방법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설정하는 거 쭉 따라오시면 아마 정말로 무리 없이 폴드8으로 정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세팅을 아이폰과 비슷하게는 바꾸지만 아이폰이랑 모든 거를 똑같이 설정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폴드만의 매력이 또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설정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주 만족스럽게 폴드8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아이폰처럼 제스처 활용하기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갤럭시를 구입했을 때 좀 어색한 게 여기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버튼인데요. 이 하단에 있는 3개 버튼, 최근 앱이나 홈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 뒤로 가기 버튼까지 이 버튼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방식이 편리하시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없애고 제스처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물리적으로 폴드8의 화면이 기존 폴드보다 좀 작아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하단 버튼을 없앤다면 더 넓은 화면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설정에 들어오셔서 디스플레이 조금 내려와 보시면 이 내비게이션 바가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와 주십니다. 지금 현재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 서클 투 서치는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하단에 버튼이 사라지고 예를 들어 사이드를 이렇게 쓸어주면 뒤로 가기까지 아이폰이랑 동일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최근 사용한 앱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어주면 뒤로 가기가 기본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손 조작했을 때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폰 제스처가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설정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이 제스처 민감도가 아이폰이랑 뭔가 다른 것 같아 이런 느낌 때문에도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스처 민감도도 우리가 변경을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까 내비게이션 바에서 스와이프 제스처 설정했잖아요. 여기서 옵션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제스처 민감도가 있거든요. 현재 저는 이 정도를 놓고 사용 중인데 예를 들어서 더 높게 하면 아이폰처럼 가장자리를 살짝만 밀어도 빠르게 반응하게 되고요. 낮게 가깝게 사용하면 조금 더 둔감하게 두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너무 높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옆으로 넘기거나 뭐 웹서핑을 할 때 내가 원치 않은 타이밍에 막 뒤로 가게 제스처가 활성화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단계별로 사용을 해보시고 가장 잘 맞는 단계의 제스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갤럭시의 기본 할당된 이 민감도에 적용하는 편이 제일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만져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스처를 바꿨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나는 뒤로 가게 하려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눌렸는데 가끔씩 이렇게 삼성페이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래에서 위로 아무리 해도 삼성페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것도 설정하는 꿀팁이 있는데요. 먼저 삼성 원래 앱에 진입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삼성 원래 앱에 진입을 해주시고 여기 우측 상단에 점점점 눌러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빠른 실행 있잖아요. 빠른 실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 위로 밀리기 제스처라는 게 보이실 텐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홈 화면을 꺼놨죠. 이렇게 홈 화면을 꺼놓게 되면 잠금 화면이나 꺼진 화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렸을 때 삼성페이가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홈 화면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활성화를 해주셔도 아마 제스처 사용했을 때 전혀 문제 없이 활용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삼성페이 안 쓰기에는 갤럭시의 꽃이 삼성페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편해요. 얼마 전에 캐비 갔다 왔는데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막 결제가 다 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아니 이렇게 제스처 사용하면 서클 투 서치를 어떻게 쓰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하단
버튼이 없었는데도 서클 투 서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단을 꾹 눌러주시면 짠! 서클 투 서치가 바로 활성화되죠. 그래서 제스처 사용했을 때 삼성페이 또 서클 투 서치 모두 정상적으로 활용 가능하니까 아이폰의 이 제스처 너무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세팅하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서클 투 서치가 실행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내비게이션 바 설정창에서 이 서클 투 서치가 꼭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지 서클 투 서치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건 꼭 활성화를 해놓고 사용을 하세요. 자, 다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갤럭시로 넘어왔을 때 아이폰 유저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가요? 에어드랍 아닌가요? 이제 퀵쉐어로 아이폰에게 사진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맥북이나 아이패드 제품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갤럭시로 넘어가기가 힘들었는데 갤럭시로 촬영하고 맥북으로 사진 전송 매우 가능입니다. 설정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설정, 기기 간 연결에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맨 위에 보시면 퀵쉐어 있잖아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애플 기기와 공유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활성화를 해주면 이제는 퀵쉐어로 에어드랍처럼 애플 기기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에어드랍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다음은 잠금 화면 알림을 한번 바꿔볼게요.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왔을 때 잠금 화면 알림이 좀 어색해서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아이폰스럽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먼저 설정에서 알림에 들어와 주십니다. 팝업 스타일을 정할 건데 내가 간략한 알림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간략한 팝업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팝업을 원한다면 우측에 있는 자세한 팝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져 있어도 간략한 팝업 표시를 활성화를 해주셔야지 잠금 화면에서도 알림이 보여요. 저는 자세한 팝업으로 설정해놓고 뒤로 가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겨있을 때 알림 내용 숨기기가 있는데 여기서 눌린 다음에 잠겼을 때 알림 내용 숨기기를 활성해주시면 잠겨있을 때 화면에 알림만 뜨고 내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표시를 눌러주시는 게 여러분들 사용했을 때 더 익숙한 방법일 겁니다. 다만 잠금 화면에서도 나한테 어떤 연락이 왔는지 뭐 어떤 알림이 왔는지 잠금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편한 입맛대로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정 알림에서 상태 표시줄은 아이콘을 눌러 주셔야지 알림이 있을 때 이 좌측 상단에 이 아이콘들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배터리 배경 표시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없는 게 더 이뻐서 없애놨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 표시에서 잠금 화면에 들어가시면 잠금 화면 상태에서 알림이 어떻게 뜨는지 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카드를 설정해 주는 게 가장 익숙하게 알림을 보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설정해 놓고 사용 중이고요. 이 알림 창도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굳이 아이폰스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춰서 설정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림 왔을 때 이게 중요한 알림이어서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폴데이도 당연히 그렇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알림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주시면 고급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주시고 다시 알림 버튼 표시가 있거든요. 이거를 활성화해 주시면 알림이 왔을 때 알림 미루기 표시가 활성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오후 기온이 평소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종 버튼을 눌러주시면 얼마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알람을 표시할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5분 저장을 누르시면 15분 뒤에 알림이 다시 울리니까 이런 기능도 알고 계셨다가 사용해 보시면 정말로 편리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요즘 사실 애플에서 갤럭시로 넘어와도 키보드가 뭐 거의 동일하게 설정이 돼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없을 텐데 어색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키보드 설정 방법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마찬가지로 배경화면에서 설정 여기서 일반 키보드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삼성 키보드 눌러주신 다음에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시면 지금 다 쿼티로 설정이 돼 있죠. 이게 아마 아이폰 사용하셨던 분들이 제일 익숙한 키보드일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갤럭시도 쿼티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키보드 설정을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국어 눌러주시고 뭐 천지인이나 뭐 다른 거 설정해보고 사용해 보신 다음에 설정해주면 될 것 같고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쿼티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익숙한 키보드니까 쿼티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폴드 8 같은 경우 화면이 좀 위아래로 작아졌기 때문에 처음에 딱 사용했을 때 뭐야 키보드가 화면을 왜 이렇게 많이 가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키보드가 아이폰보다 화면을 너무 많이 가린다고 생각을 하면 키보드 비율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여기 삼성 키보드에서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크기와 투명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당기면 작아지고요. 위로 올리면 커집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기본 상태가 이 상태일 텐데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작은 거에서 조금 더 크게 놓고 사용 중이고요. 왜냐면 이렇게 최대한 작게 놓고 사용하니까 막 오타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 키보드 설정보다 조금 작게 해놓고 사용 중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설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폴드는 펼쳤을 때 키보드 설정도 해줘야겠죠. 이 상태로 좀 켜주시고요. 키보드 비율을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펼쳤을 때 키보드 비율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폴드 사용하면 이렇게 들고 사용을 하잖아요. 내 손가락 길이에 딱 맞춰서 이 키보드 비율을 설정해 보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이것도 너무 작게 사용하면 오타가 너무 많이 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모드 들어가 보시면 일반 키보드로 할 건지 분할 키보드로 할 건지 플로팅 키보드로 할 건지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 키보드로 했을 때는 이렇게 펼쳤을 때도 일반 키보드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가로는 이렇게 분할 키보드, 그리고 세로는 일반 키보드를 활용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키보드 사용법입니다. 키보드 설정 바꾸신 분들은 이렇게 따라오셔서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우리가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로 넘어왔을 때 항상 고민되는 게 뭔가요? 에어팟 쓰는데 에어팟 버려야 되나? 버즈 새로 사야 하나? 물론 버즈를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에어팟 활용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갤럭시에서 에어팟 사용했을 때 뚜껑 열었을 때 연결 팝업이라든지 애플 기기간 자동 전환됐던 것처럼 깔끔하게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배터리 잔량이 얼마나 있는지 위젯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바로 매테리얼 파츠라는 앱을 이용하면 가능한데 플레이 스토어에서 매테리얼 파츠를 검색해 주신 후에 설치를 해줍니다. 앱을 실행하기 전에 에어팟을 연결을 해줄게요. 에어팟이 연결이 됐으면 앱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화면에서 내가 사용 중인 에어팟을 찾아서 선택을 해주신 겁니다. 저는 에어팟 프로 1이니까 선택을 해주시고 그럼 바로 이렇게 팝업이 뜨면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죠. 갤럭시에서 에어팟 사용할 때 이 정도만 사용할 수 있어도 충분히 사용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킥이 이 앱을 통해서 에어팟을 찾을 수 있어요. 연결이 되는 상태에서 체크해주시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에어팟에서 소리가 나서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여기 홈 화면에서 길게 눌러서 우리 위젯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매테리얼 파츠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홈 화면에 좌우 이어버드랑 케이스, 배터리 잔량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위젯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갤럭시 사용하는데 에어팟 계속해서 써야 돼 하시는 분들은 이 어플 활용해 보시면 충분히 폴드 사용하시면서 에어팟 사용하셨을 때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 어플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굳이 배터리 잔량 확인 안 해도 돼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깔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완전 꿀팁이죠. 마음에 드셨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 좀 꼭 눌러주세요. 자, 다음은 홈 화면을 아이폰처럼 단순하게 정리를 해볼 겁니다. 저는 이미 저한테 익숙한 배경화면으로 설정해놨어요. 처음에 갤럭시 구입해주시면 왼쪽으로 넘기면 막 뉴스 나오고 오른쪽으로 계속 넘어가면 막 홈 화면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좌로 넘기나 우로 넘기나 아무것도 없죠. 딱 이 홈 화면 하나만 있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설정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갤럭시 처음 사용했을 때 왼쪽으로 넘기면 막 뉴스 나오잖아요. 바로 구글 디스커버라는 기능인데 이걸 꺼줘야 됩니다. 깔끔하게. 자, 먼저 설정, 홈 화면, 미디어 페이지 추가를 비활성화해 주시면 왼쪽으로 넘겼을 때 더 이상 삼성 뉴스나 구글 디스커버가 켜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홈 화면을 정리해 볼 건데 우리한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홈 화면만 사용인데 따로 앱 서랍이 없이 이렇게 홈 화면과 앱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홈 화면이 있고 쓸어 올렸을 때 앱 서랍이 있는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홈 화면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홈 화면과 앱스를 따로 분리하는 게 편하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홈 화면 구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춰서 홈 화면과 앱스를 나눠서 사용할 건지 홈 화면만 사용할 건지 여러분들 스타일에 더 맞는 방법 선택하신 후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홈 화면이 깔끔한 걸 좋아해서 홈과 앱스 화면 사용 이렇게 세팅해 놓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깔끔한 배경 화면 그냥 이렇게 딱 홈 화면만 있고 위로 올렸을 때 이 앱 서랍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홈 화면만 사용 이 기능이 아이폰과 조금 더 비슷한 느낌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배경 화면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복잡하고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원하시는 스타일의 홈 화면 설정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더욱더 적응하시기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홈 화면을 조금 더 깔끔하게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것도 꿀팁입니다. 설정 홈 화면에서 홈 화면의 앱 이름 표시를 완전히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하게 홈 화면을 사용할 수 있고요. 깔끔한 배경화면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정해 두신 후에 깔끔하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폴드 8 화면 비율을 한번 설정을 해볼 건데 폴드 8 같은 경우 커버 디스플레이와 내부의 디스플레이가 배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화면 배율이 닫혔을 때 펼쳤을 때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글씨와 아이콘이 너무 크면 너무 좀 별로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작으면 너무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로 가신 후에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가 있거든요. 여기를 좀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멀티뷰랑 표준 보기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가로 상황에서는 폴드가 넓잖아요. 멀티뷰 안 하면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멀티뷰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밑에서 화면에 있는 항목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크게 하면 글씨는 잘 보이는데 한 화면에 들어가는 정보량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최소화해놓고 사용 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닫아서 사용했을 때도 화면이 가뜩이나 작은데 크게 사용하면 너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닫았을 때도 저는 이렇게 최소로 해놓고 사용 중입니다. 물론 가끔 피곤하면 벌써부터 글자가 조금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작은 게 좀 이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레이아웃 설정을 맞췄다면 이 글자 크기만 또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설정 디스플레이에서 아래로 좀 내려주시면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글꼴도 바꿀 수가 있고요. 글자 크기도 설정이 가능한데 저는 제일 작게 하니까 너무 안 보이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 놓고 사용 중이고, 글자를 굵게 눌러주시면 글자가 좀 굵어지면서 조금 더 크게 활용이 가능하니까 사용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글자 크기도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세팅을 하셨다면 아이폰에서 폴드로 넘어왔을 때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폴드를 조금 더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팅법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폴드를 이렇게 펼쳤을 때는 태스크바부터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 태스크바가 뭐냐? 폴드를 펼쳤을 때 아래에 자주 사용하는 앱을 보여주는 기능인데, 이 부분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설정 디스플레이, 여기서 태스크바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최근 앱 추천 및 표시 활성화를 꼭 해주시고, 뭐 앱 최대 4개 정도 활성화를 해주시면 이렇게 태스크바에 내가 최근에 사용했던 어플이 뜨고 또 자주 사용하는 앱까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폴드 사용했을 때 이 기능이 정말로 편리하니까 이거는 꼭 활성화를 해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태스크바 사용 방법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올려주시면 뜨잖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화면 분할을 해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꾹 누르고 끌어주시면 이렇게 분할해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 태스크바 이왕 폴드 구입하신 거 많이 사용해 보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터넷 하다가 태스크바를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끌고 와주시면 웹서핑 하면서 유튜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이런 멀티태스킹 때문에 폴드 구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폴드 사용했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태스크바도 있는데, 여기 우측에 있는 엣지 패널도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엣지 패널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설정 디스플레이에서 이 엣지 패널을 사용 중으로 꼭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뭐 여기서 앱을 보여줄 건지 뭐 날씨를 보여줄 건지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플로 설정해 놓은 상태고요. 핸들 위치 및 스타일로 여기 우측에 있는 이 핸들을 투명도를 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요. 크기를 키우거나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비도 당연히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위치도 오른쪽 왼쪽 여기서 설정이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오른쪽이 좀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개인 설정을 마쳤다면 엣지 패널을 다시 열어주시고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앱들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연필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서 원치 않는 어플들은 다 빼버리고 좀 자주 사용할 것 같은 앱들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앱들로 설정해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쓱 꺼내서 자주 사용하는 어플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 엣지 패널도 꼭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보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엣지 패널의 진짜 장점은 자주 사용하는 앱을 두 개를 동시에 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로 쇼핑할 때 계산기가 필요하다. 네이버랑 계산기를 같이 키거나 뭐 이메일이랑 캘린더를 같이 키거나 이렇게 동시 실행이 가능한데, 바로 앱 조합 기능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먼저 첫 번째 앱을 실행해 주시고 엣지 패널을 엽니다. 그리고 원하는 어플을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멀티태스킹 화면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 가운데 점점점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점점점을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별 모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홈 화면이나 태스크바, 엣지 패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엣지 패널 눌러줄게요. 그러면 엣지 패널 열었을 때 유튜브랑 노트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동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앱 조합 기능을 통해서 평소에 내가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어플들을 묶어서 저장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엣지 패널에 넣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 화면이나 태스크바에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좀 안 이뻐요. 개인적으로 저는 엣지 패널에 좀 넣어놓고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폴드는 두 손가락으로 화면 분할이 가능한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싹 쓸어주면 바로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화면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기능도 한번 활성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진짜 유용해요.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멀티 윈도우로 들어가 주신 후에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을 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유튜브 하다가 두 손가락 싹 쓸어주시면 이렇게 화면 분할이 바로 되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상태에서 가로 분할선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오른쪽 앱이 넓어지고, 다시 요거를 이렇게 당겨주면 왼쪽 앱이 넓어지게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 기능도 폴드 사용하시면서 꼭 활용해 보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도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 기능이 뭐냐면 컴퓨터처럼 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 모서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컴퓨터 화면처럼 앱 크기를 조절해서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 진짜 좋지 않나요? 이거 무슨 진짜 그냥 컴퓨터야. 앱을 눌러주시고 모서리 눌러주시고 당겨주시면 이렇게 컴퓨터처럼 팝업으로도 어플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 진짜 좋지 않습니까? 이 기능도 꼭 활성화해 놓으시고 활용하시면 훨씬 재밌고 편리하게 폴드 활용 가능할 겁니다. 다만 처음 활용해 보시면 자꾸 막 제어 센터 나오고 적응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적응되니까 이 기능도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지금 분할 화면 활용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일부 앱은 분할 화면이나 팝업 화면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강제적으로 분할 화면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에서 실험실에 들어가 주시고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활성화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지 않던 앱들도 강제적으로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니까 이 기능도 꼭 활성화를 해놓으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도 폴드를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좀 짜증났던 게, 이렇게 펼쳐서 사용하다가 닫으면 그냥 잠기는 거예요. 이어서 사용하고 싶은데 너무 짜증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설정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설정 디스플레이에서 아래로 좀 내려주시면 커버 화면에서 앱 이어서 사용이 있거든요. 여기로 눌러주신 다음에 항상 안함 위로 밀어 앱 이어서 사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하면 이렇게 사용하다가 닫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커버하면서 이용할 수 있고요. 화면 미러 앱 이어서 사용은 여기서 닫았을 때 여기 미러 가기를 밀어주시면 사용하던 화면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함으로 돼 있으니까 닫으면 잠기는 거예요. 이 기능 진짜로 무조건 활성화하고 써야 되는 기능이니까 폴드를 사용한다면 이 기능은 무조건 활성화 해놓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사용하시다가 폴드 8으로 넘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폴드 8을 그래도 조금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방법들 알려드렸는데, 오늘 알려드린 이 설정 방법만 어느 정도 설정해 주신 다면 충분히 이 폴드8 적응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천천히 갤럭시 Z 폴드 8에 적응을 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아이폰이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폴드 8만의 고유의 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폴드 8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나만의 갤럭시 폴드 8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폴드 8을 사용했을 때 정말로 꿀팁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영상 보시는 다른 분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열심히 또 폴드8 사용해보고 또 롱텀 사용 후기로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